자, 이제 조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적어왔지요다. 자, 책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세금은 구분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하는데 그 구분 기준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짠, 보입니까? 짠. 먼저 구분 기준부터 볼게요. 조세의 유형, 구분 기준. 먼저 세금을 누가 걷어가는가, 부가 주체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고, 또 이 세금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목적에 따라,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눌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납세자와 담세자의 개념은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 주체부터 한번 봅시다. 세금을 누가 걷어가느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좀 간단해. 여러분들이 이름에서도 보다시피 국세는 나라에서 걷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걷어가는 돈이에요. 이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는데, 내국세는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이나 가게에게 걷는 세금이고요. 관세는 해외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와 거래를 할 때 붙이는 세금을 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이면, 지방세는 당연히 지방정부가 걷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자면 영주에 우리가 산다고 쳤을 때, 경북 영주에 산다고 쳤을 때 영주시에 내는 세금은 지방세고요. 우리가 정부에 내는 세금은 국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는데, 보통세, 목적세가 있습니다. 보통세는 용도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세금이에요. 세금을 일단 거둔 다음에 이걸 쓰는 거예요. 세금은 계획을 잡아서 걷긴 하지만 걷을 때 어디에 이 돈이 여기서 걷는 거는 저기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걷어서 다 모은 돈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쓰는 거죠. 그게 보통세예요. 걷을 때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은 거예요. 세금을 걷을 때. 근데 목적세는 세금을 걷을 때 걷기 전부터 이미 그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용도로, 이 목적으로 세금을 걷겠다라고 걷어서 진짜로 그 목적으로 세금을 쓰는 걸 목적세라고 합니다.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특정 경비로 쓰이는 거, 예를 들어 교육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인데 뭐냐면 세금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세라고 하면 교육세로 걷어가는 거야, 돈을. 그래서 그 교육세로 걷어간 돈을 어디다 쓰냐면 교육에 필요한 그 활동에 쓰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세의 장점이 있어요. 이런 특수한 분야, 이런 세금이 필요한 분야에 경비를 아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죠. 교육세라는 걸 마련해 놓으면 교육에 필요한 경비가 안정적으로 마련이 되겠죠, 당연히. 목적에 따라 걷는 세금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근데 목적세의 단점은 목적을 두고 그 돈을 걷어서 그 목적으로만 쓰면 단점이 있죠. 다른 목적에 이 돈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 교육세란 이름으로 돈을 걷어서 교육 관련된 활동에만 써야 되니까. 다른 활동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교육세가 막 지금 남아. 교육세를 걷었는데 어느 정도 남았어.
근데 다른 활동에 돈이 막 급하게 필요해. 근데 이 교육세를 다른 활동에 쓸 수 있나? 없다는 거예요. 목적세는 그 목적에만 세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재정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좀 유연성이 떨어지고 경직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연성은 뭐야?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유연성인데, 목적세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경직성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유연하지 않고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죠. 경직됐다, 몸이 경직됐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직성을 나타낸다. 재정 지출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게 목적세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좀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데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자, 먼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다면 직접세고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지 않으면 간접세입니다. 쌤, 납세자, 담세자 뭔가요? 자,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제출하고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고요.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야. 세금을 부담. 그래서 담세자거든요. 쌤, 그거 같은 개념 아닙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게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 있죠?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만약에 우리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서 우리 1,000원씩 걷어야 된다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지. 먼저 담임쌤에게 여러분들이 1,000원씩 직접 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담임쌤에게 가서 1,000원씩 내는 게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담임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반장 어딨어, 반장? 반장이 오늘 4교시 끝날 때까지 학생들에게 1,000원씩 걷어서 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봅시다. 선생님에게 직접 1,000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세금, 그러니까 지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람과 선생님에게 제출하는 사람이 같죠. 그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서 그 돈을 내가 선생님에게 주잖아. 담임 선생님을 정부라고 하고, 돈을 내는 사람들, 학생들을 국민이라고 봤을 때, 국민이 직접 자신의 돈을 정부한테 내는 거죠. 이게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여기서 직접 돈을 주머니에서 꺼낸 사람이 담세자고요. 제출한 사람이 납세자입니다. 같잖아. 내가 직접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선생님한테 드렸잖아. 근데 반장을 거쳐서 반장이 갖다 주는 거는, 봅시다. 반장한테 내가 돈을 내줘.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 세금을 부담하는 게 누구야? 학생들이죠. 그죠? 반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럼 담세자는 반 친구들이야. 반장은 그 낸 세금을 모아서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죠. 그러니까 반장은 제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도 내죠. 자신도 내고 자신 걸 포함한 친구들 거를 다 걷어서 제출한단 말이에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담세자와 납세자는 같은 개념이 아니고 예시를 이런 식으로 들어서 납세자, 담세자의 차이를 좀 알려주려고 한 겁니다. 자, 직접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아요. 주로 이런 경우가 뭐냐면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돈을 낼 때 이러한 직접세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 뭐 뒤에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재산세,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이런 게 있고요. 이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것도 무슨 소리지? 이거는 제가 뒤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설명을 듣고 이거를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반장에게 내서 그 돈이 반장을 거쳐서 선생님한테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거야. 내 돈이 반장을 거쳐서 가는 거니까 간접적으로 내가 낸 거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고 직접세는 내가 직접 냈으니까 직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간접세의 특징은 일정한 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비례세율이 적용돼서 저소득층에 불리하다. 역진성을 보인다라는 건데 역시나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보이죠? 직접세와 간접세가 좀 새로운 개념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따로 떼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비교해서 알아두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아까 전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냐 아니냐로 구분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세와 간접세였습니다. 기억나죠? 자,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다. 주로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며 예로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법인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재산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 말하는 거고 상속세는 그러니까 상속한다는 건 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때도 세금이 부과돼요. 그걸 상속세라고 하고 법인세 왜 법인회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법인세라고 합니다. 이런 직접세의 경우에는 간접세에 비해서 조세 저항이 심합니다. 뭔 말이냐? 세금을 직접 내가 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돈이 직접 빠져나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번 돈에서, 내가 번 소득에서 몇 퍼센트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런 느낌이 크단 말이에요. 간접세를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금에 대한 반발심, 저항이 좀 다소 간접세에 비해서 크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영상을 한번 끊고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끊을게요.